제시카는 버려진 도시의 차가운 거리를 걷고 있어요. 기온이 너무 낮아서 입에서 김이 나오고 있어요. 모퉁이를 돌자 음식과 물병이 가득한 카트를 보게 되었어요. 특히 전체 문명이 거의 완전히 파괴된 세상에선 이건 소중한 보물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카트를 만지자마자 건물에서 좀비 3마리가 나왔어요. 좀비들이 제시카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다가오고 있어요. 그녀는 카트를 잡고 도망쳐요. 하지만 멈췄어요. 그녀는 그들이 좀비가 아니라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모든 좀비의 입에서 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뜻은 숨을 쉬고 있단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네요. 한 유명한 영화 스튜디오는 조명 및 음향 엔지니어, 사진감독, 정비사, 조명 담당자, 소품 아티스트, 스턴트 연기자, 그리고 편집자 등 세 직원을 고용해요. 하지만 다들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선 자신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보여줘야 하죠. 지원자들은 일주일 동안 단편 영화를 찍어야 해요. 월요일에 시작해요. 배우들은 웃고 울고, 음향 기술자들은 그들의 감정을 모두 녹음해요. 촬영 감독은 아름다운 장면을 캡처해요. 스턴트 연기자들은 대단해요. 소품 아티스트들은 굉장한 소품들로 작은 마을을 만들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스튜디오 매니저들이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끔찍하네요. 지원자들 중 아무도 그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좋은 영화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들 중 감독이 없었어요. 대본을 쓸 시나리오 작가도 없었죠. 두 친구가 카페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그중 한 명이 공룡 멸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과학자들이 이 고대 생물들의 유전 암호를 알아낼 거라고 말해요. 두 번째 친구는 자신의 여동생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엔 멋진 사람들도 많았고 멋진 음악과 맛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카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남자들의 큰 목소리에 짜증이 났어요. 근데 이 대화가 왜 이렇게 이상하죠? 왜 한 명은 공룡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한 명은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일이죠? 두 남자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어폰을 통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밤이에요. 3명의 여자가 은행 안에 있는 현금 인출기 앞에 줄 서 있어요. 첫 번째 소녀가 지폐를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요. 세 번째 여자는 폰에 타이핑하고 있어요. 누가 도둑이죠? 다 도둑이에요. 은행은 문 닫았어요. 문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보세요. 열림이라고 쓰여있으니 닫힘이 바깥 길 쪽으로 나와 있겠죠. 내 케이크 어디 갔어? 주방장이 소리 질렀어요. 조수들과 후배 요리사들이 부엌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스테이크가 후라이팬에서 타고 있어요. 주방은 연기로 가득 찼어요.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주방장이 다시 소리 질러요. 내 케이크 어디 갔어? 누가 갖고 갔어? 모두들 자신들은 요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구도 케이크 먹은 걸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주방장은 그들을 믿지 않아요. 누가 케이크를 훔친 것 같나요? 아무도요. 케이크는 오븐 안에 있어요. 보이시죠? 잭은 차가운 감옥에 있어요. 발 아래엔 맨땅만 있어요. 감방 안에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탈출하는 건 불가능해요. 계단도 없고 의자도 없어요. 그냥 산만 있어요. 잭에겐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이틀 안에 거기서 나와야 해요. 하지만 벽이 너무 두껍고 땅속 깊이 있어서 터널은 팔 수 없어요. 잭은 자유를 향한 길을 파헤치기 훨씬 전에 지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죠? 땅에 큰 구멍을 파서 나온 흙으로 작은 흙더미를 쌓아야 해요.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가 창문에 닿을 수 있어요.
마티가 IT 대학 건물 주변을 걸어 다녀요. 세 사람이 그를 따라다니며 뭔가를 논의하고 있어요. 마티가 홀로그램의 전당에 들어서요. 사람들도 안으로 들어와요. 마티가 의자에 앉아요. 세 사람의 경우 여전히 이야기하면서 무대에 올라요. 그중 일부는 홀로그램이에요. 과연 누구일까요? 이 남자는 오른쪽 집게 손가락에 번쩍거리는 손톱이 있어요. 이 여자는 왼손이 2개예요. 가운데에 있는 여자는 약간 투명해요. 모두 홀로그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마티를 보세요. 의자에 앉아있지만 몸이 좌석 표면에 닿지 않네요. 마티도 진짜가 아니에요. 이른 아침이에요. 샘은 집을 나와 호수로 가요. 해는 아직 뜨지 않았어요. 물은 수정처럼 맑아요. 개구리가 멀리서 울고 있어요. 샘은 자연의 사진을 몇 장 찍고 셀카도 한 장 찍어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 글을 적었어요. 기분 좋게 달렸다. 아침 운동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팔로워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후 샘은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어요. 점심때까지 잠을 자고 나서 폰을 들고 수백 개의 댓글을 보게 돼요. 나도 그렇게 뛰었으면. 저기 우리를 왜 그렇게 속이는 거죠? 이거네. 이게 진정한 챔피언의 하루네. 분명 사람들은 샘이 아침에 뛰지 않았단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방금 막 뛰었다고 썼었죠? 하지만 얼굴이 빨갛지도 않고 땀도 전혀 흘리지 않네요. 한 먼 대륙에는 4개의 다른 나라가 있어요. 각각의 나라들은 하나의 단순한 상징이 있는 독자적인 엠블럼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수의 사람들이 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일반 시민 9명, 괴물 1명, 여왕 1명, 왕 1명, 그리고 공주가 하나 있어요. 2 어릿광대가 가끔 이 왕국에 들러요. 이 대륙은 뭘까요? 카드 한 팩이에요. 이 카드에는 에이스, 퀸, 킹, 잭, 조커 등 9개의 일반 카드가 들어있죠.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누군가가 빵집에 침입했어요. 아침에 제빵사가 건물로 올라왔을 때 자물쇠가 고장난 걸 알아차렸죠.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침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걸 깨달았죠.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어요. 제빵사는 그들에게 이곳은 도둑 맞은 게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경찰관이 그 방을 검사하고 누군가가 여전히 법을 어겼다고 선언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식료품 저장고로 통하는 곳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발자국이 있어요. 도둑은 제빵사가 그날 벌어들인 돈을 가져가기 위해 그곳에 숨어 있는 게 틀림없어요. 미키는 사막에서 몇 시간 동안 헤매고 있어요. 지쳤고 목마르고 배고픈 데다 졸려요. 그는 뜨거운 모래 위에 우뚝 선 큰 집을 봤어요. 미키는 안으로 들어갔고 중앙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걸 봤어요. 누군가가 그걸 어떤 이유로 거기에 놔뒀나 봐요. 미키는 얼음을 핥아보지만 그걸론 갈증이 풀리지 않아요. 그는 기다리기로 해요.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증발하는데 몇 초 걸리니까 얼음은 곧 녹을 거예요. 남자는 건물을 나와 산책을 해요.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얼음이 녹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천장에 에어컨이 있어요. 이게 방 안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얼음이 녹는 걸 막았어요. 플로렌스, 아냐, 그리고 마고는 지난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해변을 따라 걷고 있어요. 소녀들 모두 돈이 많고 성공한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소녀들의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 뜻은 적어도 이 중에 한 명은 유명인이란 거겠죠. 누구죠?
아냐예요. 봐요. 저 남자가 그녀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마커스는 큰 쇼핑몰에서 나오고 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안 돼요. 화면이 깨졌어요. 마커스는 택시에 올라타 폰 수리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상점 몇 개를 보게 돼요. 각각 자신들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네요. 배터리 교체, 도시 최고의 서비스, 마이크를 고칩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상점들이 있네요. 마커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게 도와주세요. 액정 화면 갈아줍니다 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가게가 보이나요? 그게 바로 마커스가 필요한 거예요. 바다 어딘가에 거대한 배가 여행을 하고 있어요. 갑판 위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칵테일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기면서요. 이건 여객선이에요. 비밀 임무는 없어요. 승객들은 평범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날씨, 새로운 연극, 음악, 책, 그리고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해요. 다들 지적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상한 점은 아무도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있지 않는다는 건데요. 좋아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선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왜 셀카는 안 찍죠? 누가 이 여객선이 요즘 거라고 했어요? 이것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젊은 남자가 사막 어딘가에 뜨거운 모래 위에 앉아 있어요. 주변에는 여러 개의 상자, 깡통, 모래주머니, 그리고 물병이 있어요. 남자가 위를 봐요. 거대한 풍선이 점점 더 멀리 날아가는 걸 봐요. 곤돌라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들은 손을 흔들며 행운을 빌어주고 있어요. 부러진 성냥이 그 남자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나요? 세 사람이 열기구를 타고 사막 위를 날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행을 연장시키기 위해 화물을 투하하기로 결정했죠. 그러다가 한 사람도 내려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열기구의 무게가 줄어들 거고 연료를 덜 소비하게 될 거예요. 여행객들은 제비뽑기를 하기로 해요. 부러진 성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 사막에 머물러야 했죠. 이 남자가 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은 샌디예요. 걱정 마세요. 1시간 내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호텔에 리무진을 타고 구출되었어요. 다른 2명이 사막 너머의 열기구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호화롭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이제 누가 루저죠?